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티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강사 김진혁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를 대비하여 저희 학원에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영어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2025학년도 수능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설명드린 다음에 그러면 그러한 경향 속에서 그러한 트렌드 속에서 수능 영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제가 고3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말입니다. 올바른 교육으로 수능날 자신감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로건에서 표현된 말처럼 올바른 교육이라는 것은요. 소위 말하는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기술 그런 것들에 집중되어서 편향된 독해가 아니라 정말로 영어라는 과목을 혹은 영어라는 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최종적인 목표인 수능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정도의 길로서 안내를 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저는요, 영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왔고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압구정 센티움 학원에서 고3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특히 고3과 관련된 양력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식 선생님의 영어 모의고사 출제위원 10명 중 한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는 그 외의 여러 인강 플랫폼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집하는 문제를 제작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연구팀장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3을 여기서 본격적으로 전담해서 수업하기로 해서 지금은 잠깐 내려둔 상태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렇다면 2025학년도 수능 영어는 과연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로 평가원에서 시행되었었던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들을 나열해 놓은 표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목하실 만한 부분들은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부분들인데요. 파란색은 제가 6%대부터는 6, 5, 4, 3, 1 그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거든요. 요 정도 비율로 1등급이 등장했다라면은 통상적으로 수능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1.47%로 역대 최저 수준의 그 1등급 비율이 등장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모의평가니까 우리가 주목하면 될 지점은 수능 1등급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6.22%가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로라면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그 기준에 해당하겠죠.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 건요. 올해를 포함해서 최근 4개년 수능의 1등급 비율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번은 7.8%가 나왔는데 요거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시험이었다라고 칠지라도 나머지 3번의 시험은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어려웠었던 영어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과연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로 수능 영어는 정말로 쉬워졌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니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확실히 다가오실 것 같아서 이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들은 올해 6월, 9월 수능 시험에서 이제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와닿도록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지금 빨간 선으로 그어놓은 건 뭐냐면 이 빨간 선까지 틀려야지 1등급이다 라는 뜻이고요. 파란 선까지는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오답률들은 어떤 거냐면
평소에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았던 학생들도 시험 현장에서는 틀릴 수 있었던 문항들이고요. 그다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 평소에 안정적인 1등급을 받던 학생들도 시험 현장에서는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항들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보신다면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1등급 비율이 왜 1점대로 나왔냐면요. 지금 1등급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틀렸을 확률이 높은 문항이 무려 7문항인데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5문항까지밖에 못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웠었던 시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수능이 가장 중요하니까 수능을 볼게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평가원에서는 정말로 이제 6월과 9월 모의평가들을 통해서 올해 수험생들의 그 실력이 어떨지 예측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1등급 친구들이 틀릴 확률이 높았었던 문항이 4문항이죠. 딱 요 4문항까지만 1등급 커트입니다. 됐죠? 그 다음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문항까지가 2등급 학생들이 틀릴 확률이 높았었던 문항들인데 요렇게 8문항을 틀리면 딱 가까스로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수능 영어는 사실 절대평가가 시행된 이후로 꾸준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대 정원 증가시키겠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시사되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최상위권들의 N수생 유입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 상황에서 절대평가로 어느 정도 등급의 비율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항상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영어 시험 어렵다 알겠다. 근데 영어 시험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그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는 수능 영어 트렌드 속에서 1등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정말로 궁금하신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수능 영어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듣기 평가를 제외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글을 잘 읽어내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글을 잘 읽는다는 것과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은 약간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결국에 문해력과 독해력, 이것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나아가서 문제 해결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문해력, 독해력,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데 실제 수능 영어에서는 평가원에서 밝히고 있기를 요구하는 능력이 뭐냐면 유기적 독해라고 하거든요. 즉 유기적 독해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가 수능 영어 적어도 독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기적 독해라는 말이 그래도 용어이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할 때 항상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유기적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필요한데요. 재료가 갖춰져야 될 거고요. 뼈대가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재료, 뼈대, 살 각기 다른 색깔로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재료에 해당하는 것이 단어입니다. 뼈대에 해당하는 것이 문장이고요. 살에 해당하는 것이 문단 혹은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재료, 뼈대, 살, 이 3가지로 비유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 3가지가 온전히 갖춰져 있어야 유기적인 독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는 충분히 있어요. 뼈대도 잘 갖췄어요. 근데 재료를 살로써 붙이기 위한 기술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냥 뼈대만 튼튼한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재료가 풍부합니다. 살을 붙일 수 있는 기술까지도 확실합니다. 근데 만약에 뼈대가 없다면요?
결국에 순간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뼈대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이에요. 재료도 있고 뼈대도 잘 갖췄어요. 그런데 이제 살을 붙일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이미 했죠. 자, 뼈대도 있어요. 그리고 살을 붙일 기술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재료가 없다면요? 필요한 능력은 다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요구되는 기술은 다 습득을 한 것 같은데 정작 재료가 없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유기적 독해를 위해서는요, 단어와 문장과 문단,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단어라는 것은 제가 재료에다 비유를 했잖아요. 단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좋은 겁니다. 딱 적당한 양의 재료는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수능에서 요구를 하는 단어의 양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학습은 1년 내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준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현재 등급 위치별로 단어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수능 단어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전부 다 잘 분석되어 있고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장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수능을 보기 전까지 여러 번 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장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고 실제로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많이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제가 이 문장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 꼭 드는 설명이 감독해라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평소에는 그래도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모의고사를 못 봤다고 쳐봅시다. 그때 학생들한테 이번에 모의고사 어려웠니? 왜 이렇게 못 봤어? 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어떤 답변을 많이 하냐면요, 제가 감으로 독해를 하다 보니까 이번엔 좀 안 읽히는 문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과연 그 감 독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독해라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독해라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감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1등급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감독해를 쭉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1등급을 유지하지는 못하는 친구가 감독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감독해라는 게 내가 잘 읽히는 문장이 많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소리고요, 읽히지 않는 문장이 많으면 문제를 못 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감독해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해석이 되지 않는 문장이 그 지문에 많았을 확률이 높다는 소리예요. 결국 이런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장 단위의 학습입니다. 한 문장 속에서도 영어는 특히요, 한 문장 속에서도 문장 간의 강약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똑같은 의미의 문장일지라도 필자가 문장의 구성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혹은 어떠한 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문장일지라도, 결국 의미가 같은 문장일지라도 필자의 요지에 해당하는 문장일 수도 있고요, 그냥 별 뜻 없는 문장일 수도 있고요, 필자의 요지를 뒷받침하는 문장일 수도 반박하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차원의 학습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도 체계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단입니다. 제 문장 단위의 학습이 끝이 났다면 그 문장들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놓은 것들을 문단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한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별 의미 없는 문장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들이 아니라 그 문장들은
앞에 나온 문장 때문에 뒤에 문장에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고, 이 문장들 때문에 그 다음 문장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여러 개의 문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핵심 소재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단입니다. 결국 문장 차원의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할 일은요, 하나의 문단이 주어졌을 때 이 문장들이 전부 다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나의 이야기를 뽑아내는 훈련, 소위 말하는 글 읽기 훈련까지 해야지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유기적 독해를 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요, 평가원에서 수능 영어를 어떤 식으로 출제하고 있는지 수능 영어의 출제 방향성, 경향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가 되었지만 어려운 과목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렇다면 그 어려운 과목을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단어, 문장, 문단이라는 세 가지를 강조드리면서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점도 알겠고 해결책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앞에 있는 강사 너는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2025년 제가 영어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간 커리큘럼부터 보여드릴게요. 겨울방학 기간이 스텝 1이고요. 내신이 있는 내신 학기가 스텝 2, 그 다음 이제 수능에 집중하면 되는 학기를 스텝 3 이렇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자, 먼저 스텝 1에서는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던 단어, 문장, 문단 중에서요, 문장, 문단에 포커스를 둘 거고, 나아가서 문제 해결력까지 키울 수 있도록 이 세 파트를 쪼개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어는 당연히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수능 영어의 진짜 혁신 문해편에서는 제가 강조드렸었던 문장 차원의 독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시반 시즌 1이 될 거고요. 그다음 수능 영어의 진짜 혁신 독해편은요, 말씀드렸던 요소 중에서 문단 독해입니다. 근데 제가 기준점을 딱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모의고사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막연한가요? 마지막에 고2 때 보았었던 모의고사 영어가 1등급 혹은 2등급이 등장하지 않았다 하는 친구들은 실전편을 수강할 수가 없습니다. 1등급 아니면 1에 가까운 2등급에게만 실전편 수업을 들을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에서는 문장과 문단에 대한 독해력이 어느 정도 있음을 전제로 하고 바로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둘 거거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문해편은 문장 차원의 독해를, 독해편은 문단 차원의 독해를 포커스를 두고 있는 수업이고, 마지막 실전편은 진짜 실전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응시를 해보고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팁들을 제공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아무래도 고3 학생들이다 보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겨울방학 내내 문장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뭔가 겨울방학이 끝났을 때 제가 얻은 것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일단 전체입니다. 일단 문해편만 들어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영어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불안함이 있다면 문해편과 독해편을 병행 수강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 내신 학기 때는요, 이제 아직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영어를 선택 과목으로 고른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압구정고, 현대고 3학년들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내신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책임을 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신과 별개로 아까 정시반 시즌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시반을 택한 친구들은 정시 수업이 내신 기간에도 쭉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시집중반 시즌 2로 연결이 될 건데요. 정시집중반 시즌 2도 독해편이라 되어 있잖아요.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독해편과 내신 기간 중에 진행되는 독해편의 차이점은 요때는 일단 3개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제 제가 아까 표로 보여드렸었던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에 모든 평가원 모의고사들,
그 기출문제들 중에서요, 오답률 높은 것들만 유형별로 모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진행되는 것보다는 내신학기 때 진행되는 독해편이 조금 더 시즌2스러울 거고 난이도가 높아서요. 여기서 수강을 했더라도 여기서 다시 수강을 해도 무방하고요. 요거 다음에 바로 여기로 넘어와도 무방합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수능학기 때는요. 정시반 커리를 탄 친구들은 이제 실전편,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실전편으로 넘어오면 되는 거겠고요. 근데 이제 내신학기 때 내신 대비에 몰두하느라 수능 공부를 못해서 걱정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평소에 본인이 1, 2등급이었다면 정시반으로 바로 넘어와도 되겠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있다면 Late Bloomer 이라는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니 이것을 수강한 뒤에 와도 되겠습니다. Late Bloomer 강의는요. 스텝 2에서 정시 집중반 시즌 2로 진행되었었던 강의 중에서 여기서는 모든 유형을 다룬다면 레이트 블루머들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함의 빈칸 추론, 순서 삽입이라고 하는 최고 난도 유형들만 집중해서 타겟팅을 할 겁니다. 요것들의 타겟팅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대입 파악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요거를 먼저 2달 정도 진행되니까 먼저 수강하고 실전편으로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제가 올 한 해 드릴 수 있는 약속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되게 거창하게 썼는데요. 어쨌든 압구정 지역이라면 비교적 대치동까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나가서 수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에서 센티움 학원에서 저에게 수업을 들으시라고 당당히 권해드릴 수 있는 저의 다짐이자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드릴 약속은 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마치 과외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외를 받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학원식 수업이지만 그 수업 속에서도 이 선생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구나,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구나 라는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드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요. 수업적인 부분은 커리큘럼대로 진행이 될 것이지만 과제가 나갈 때 투트랙 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트랙 과제라는 것은요. 공통과제와 개별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통과제는 저희 수업의 커리큘럼에 맞게 단어장, 공통 단어장 암기하는 거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해편을 제외하고 독해편과 실전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회씩 꼭 모의고사를 현장에 와서 70분 재고 보고 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개별 과제가 포인트일 텐데요. 개별 과제는요. 맞춤 추가 과제라고 적어놨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중에서 공통 단어가 아무래도 수능 단어장일 거잖아요. 근데 이 수능 단어장에 대한 학습만으로는 여전히 단어의 공백이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제가 개별적으로 너는 약간 어휘력의 공백이 많은 것 같으니 고1, 2 모의고사 기출 베이스의 단어장을 추가로 줄게. 이것도 함께 외우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할 거란 소리고 테스트와 관리도 당연히 해드릴 겁니다. 또 문장 해석 수업에서 예를 들어서 문해편 수업이다 보니까 평소에 모의고사가 3등급 이하였던 친구인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또 기출 문장들로만 공부를 하기에는 뭔가 논리 구조는 이해를 할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해석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고1, 2에 비해서 고3의 문장들이 상대적으로 복잡할 거거든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도 고1, 2 기출 베이스의 문장을 따로 과제로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첨삭을 하면서 빠르게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과외를 받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도 특히 고3의 학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아이가 정말로 잘하고 있을지 너무나 궁금하실 거잖아요. 성취도가 어느 정도일지. 그래서 클래스 레포트를 제가 꽤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매 수업 이후에 전달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엔 당연히 전화 상담도 해드릴 거지만 전화 상담을 받지 않게 되시더라도 우리 아이의 공부 현황이 어떤지, 얼마만큼 발전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진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레포트 자세히 작성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는요. 아까 연간 커리큘럼에서 소개드렸던 대로 문해편, 독해편, 실전편을 요일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으니 문해편과 독해편은 병행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듣고 싶다면 사실 독해편 수업을 조금 더 권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2 마지막 모의고사의 등급이 1등급이거나 아니면 1에 가까운 2등급이라면 실전편 수업을 수강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들으시고 뭔가 수업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